이재명 청문회 강제 퇴장된 이 박상용 검사가 상당히 이제 복귀를 품은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이 공소 취소, 이재명의 공소 취소죠. 공소 취소를 겨냥을 한 이 소위 국정조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상의 이재명 청문회죠. 이게 이 국정조사에서 계속 이제 이재명의 이 대북 송금이나 대장동 이런 관련 사건에서 범죄 혐의가 있느냐 아니면은 검찰이 조작 기소를 했느냐, 자 이걸 가지고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민주당이 만들어 놓고 오늘도 그 모습을 그대로 보였죠. 그렇지만 거기서라도 이렇게 강하게 싸워야지. 지금 검사들도 그렇죠. 국민의힘 의원들뿐이 아니고 검사들도 본인들이 사건을 조작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구실로 삼아서 이재명의 공소 취소를 하면은 조작했다는 그 검사들도 가만 놔두지 않겠죠. 뭐 법 왜곡죄를 소급 적용을 하든지 무슨 처벌을 하겠죠. 직권 남용이라고 하든지. 그래서 이 검사들도 일종의 생존 투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사실상에 이제 이재명 청문회가 시작됐는데 첫날에 관심을 모은 우리 박상용 검사, 대북 송금 수사검사죠. 박상용 검사는 오늘 출석을 했는데 이 국정조사에 출석을 했는데 이 출석을 하면은 정인들이 출석을 하면 정인 선서를 하죠. 근데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선서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다가 결국은 강제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 위원장이 서영교죠. 그 퇴장을 당했는데 이제 퇴장하고 나서 울분을 토로한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 오늘 일단 처음부터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였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첫날 첫 기간 보고에서 이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 달러 송금한 거, 이것은 지금까지 그 검찰 수사 결과 그리고 이화영의 1심 대법원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판결 난 거는 보면은 800만 달러 북한에 보냈는데 그 중에서 300만 달러는 이재명의 방북 비용,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지원하기로 했던 스마트팜 사업비죠. 그런데 이거를 계속 이재명 쪽에서는 자기들과 상관없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으로 800만 달러를 보낸 것은 자기 사업을 위해서다. 북한에 사업을 해서 투자를 한다고 해놓고 관계사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해왔죠. 그런데 그 짜여진 그 각본대로 오늘 막 진술이 나왔습니다. 정권 측에서 부른 그 정인들이죠. 당장 그러니까 쌍방울 우리 북한에 돈을 보낸 것은 이재명의 방문하기 위한 비용을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쌍방울 그룹 차원의 주가 조작을 위한 투자금이었다. 이런 주장이 짜맞춘 그 시나리오 그대로 막 쏟아졌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계속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충분히 예상이 됐던 일이죠. 이종석 국정원장, 이재명이 임명을 한 이종석 국정원장이 와서 셀프로 마치 이재명을 변론하듯이 합니다. 이 수원지검의 국정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료들을 누락시켰다. 일부러 검찰이 필요한 자료만 가져가고 국정원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이게 주가 부양용이라는 그 자료를 누락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전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국정원 안의 한 그 정보원이 일종의 첩보 수준으로 초기에 이게 북한으로 돈을 보낸 것이 주가 부양용이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거의 찌라시 수준이다. 어떤 탈북민의 말 한마디를 듣고 그런 걸 썼다고 해서 그때 법원에서 인정이 안 된 겁니다. 근데 이걸 일종의 그 비슷한 것을 다시 들고 놓은 거죠. 그래서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과 이하영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데
불리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증거를 취사 선택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짜이전 가폰대로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것을 이제 이종석 이 국정원장의 말을 맞받아칩니다. 상식적으로 김성태가 단지 주가 조작을 위해서 800만 달러를 어떻게 북한을 믿고 송금을 하겠느냐. 800만 달러 엄청난 돈입니다. 이 100억 원이 넘는 돈이죠. 그 돈을 뭘 믿고 그렇게 송금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어떤 확실하게 이재명에게 베팅을 해서 이재명이 나중에 집권을 하면은 그래서 대북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베팅을 한 거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북 사업은 경기도지사가 다 알았고 이재명이 다 알았고 쌍방울하고 경기도가 서로 역할을 분담을 했으니까는 결국 이재명하고 쌍방울이 정범 관계가 아니냐, 공동 정범 아니냐. 지금 뭐 공동 정범, 주범, 종범 이거 가지고 또 이하영의 전 변호사였던 서민석이 뭐 녹취록을 지금 계속 공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아주 일방적으로 그때 당시 그 서민석과 이 박상용 검사의 통화 내용인데 그걸 서민석이 아주 그 짜깁기를 한 상태에서 계속 지금 하나씩 둘씩 이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국정조사에서도 그러지 말고 아예 통째로 다 털자. 대화 내용을. 그래야지 앞뒤 맥락을 가지고 정말 누가 먼저 이 딜을 시도를 했는지. 그러니까는 이하영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기소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더 진술을 해주면은 이하영은 어느 정도 선처할 수 있다. 이것을 이 서민석, 그러니까 이하영의 변호사가 먼저 제안을 했다는 것이 박상용 검사의 주장이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하려면은 이 녹음 테이프, 그러니까 통화 내용을 서민석이 가지고 있는 걸 다 까면 됩니다. 그런데 서민석이 그러지 않고 하나씩 언론을 통해서 흘리거나 이렇게 하고 있죠. 서민석은 지금 민주당 충주시장 예비 후보입니다. 그전에 정청래 법률특보였고, 그러니 그전에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이하영이 하도록 했던 것을 법률적으로 이제 조언을 했다가 이게 결국 이재명에게 불리한 상황이 됐는데 지금 이재명의 오케이를 받아야지 공천을 받죠. 그러니 지금 이 뒤늦게 막 이런 것을 조작을 사건을 조작을 했다, 해유를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기자회견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녹취록 부분은 그냥 녹취록 전체를 다 까면은 국민이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동안 녹취가 오늘도 추가로 공개가 됐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앞뒤 자르고 그냥 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오늘 나와서 녹취된 부분만 들었을 때는 부당하고 적절치 못한 수사 태도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지금 다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첫날부터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이것도 역시 시나리오죠. 철진한 이야기들이 막 나왔습니다. 이건태는 이재명의 변호인 출신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다 기억나실 겁니다. 이게 그전에 다 나와서 검증이 된 이야기인데 국정조사에서 또 새로 꺼내가지고 마치 대북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뭐냐 하면은 이건태가 아마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7월에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에게 이재명 방북 비용을 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국정원과 통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리호남은 그때 필리핀에 오지도 않았다. 김성태 본인만 왔다는 건데 어떻게 돈을 줬느냐. 거짓말이다. 이렇게 막 주장을 했죠. 오늘 국정조사에서. 이것도 그전에 다 확인이 된 겁니다. 뭐냐면은 리호남이 이 돈을 받아간 김성태 전 회장에게서 필리핀에서 돈을 받아간 리호남이 북한 공작원이고 공작원이 자기 이름 대놓고 옵니까? 외국까지 돈 받으러 오는데 일종의 뇌물 받으러 오는데 북한 노동당에 주는 뇌물이나 비슷하죠. 그 뇌물 받으러 오는데 자기 이름 여권 가지고 옵니까? 아니죠. 그때도 다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리오남이 북한 공작원이고 보통 중국 여권을 여러 장 들고 다닌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들어와서 돈 받고 나갔다. 그게 그때 정설처럼 돼 있는데 이걸 다시 이 국정조사장에서 또 꺼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혈진한 이야기도 막 나오고 또 그 특유의 뭐 윽박 지르기 이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박창룡 검사가 좀 오늘 나와가지고 선서를 거부를 합니다. 국조특위에서. 그리고 7장의 소명서만 남기고 38분 만에 퇴장을 했는데, 자, 선서를 거부하는 모습 사진을 한번 보시죠. 여기 오늘 출석한 사람들이 일제히 그렇게 해서 일어선 상태에서 정인 선서를 하는데 박창룡 검사가 앉아 있습니다. 이 전날 이제 관심을 모은 이 박창룡 검사인데 그게 어떤 장면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속개한 이 국조특위 전체 회의에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을 했는데 지금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33명의 정인이 일어서서 정인 선서를 하는데 이 박창룡 검사는 그 선서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영교가 지금 국조특위 위원장이죠. 서영교가 왜 정인 선서를 안 하느냐 이렇게 따지듯이 물어보니까 그러면은 이 박창룡 검사가 저 앉아 있는 그 상태에서 그래 내가 왜 서명을 하지 않는지 설명을 하겠다, 소명하겠다. 그러니까 발언권을 요청을 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발언권을 줘야지 발언을 하죠. 그러니까 왜 선서를 하지 않는지 나 그런 발언권 주면은 이제 내가 설명을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서영교가 마이크를 아예 안 줍니다. 마이크를 안 주고 그냥 말하라. 그렇게 하니까는 박창룡 검사가 아니 정식으로 마이크를 받아서 속기록을 해야지 속기록에 남겨야 된다. 남겨야 되니까 마이크를 다오. 그러면 내가 왜 이 선서를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안 줍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힘은 이 박창룡 검사가 왜 정인 선서를 거부했는지 이유를 들어보려면 마이크를 줘서 발언권을 줘서 속기록에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민주당은 마이크는 주지 않고 그냥 퇴장을 요구합니다. 퇴장하라. 선서 안 하려면 퇴장하라. 그 전에도 보셨죠. 뭐 정청래 법사위원장 할 때 뭐 현역 군인들, 장군들을 뭐 앉아 일어서 뭐 퇴장해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것처럼 이 퇴장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뭐 엄호를 막 하지만은 일종의 이제 모욕 주기가 시작이 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하니까는 뭐 조작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사고방식의 검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맨날 검찰공화국 이야기도 듣는다 하면서 막 모욕 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를 아예 주지 않고 발언 기회를 봉쇄를 해버립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제 예측이 됐던 상황이죠.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정인들은 그대로 다 마이크를 주고 발언하도록 하고 박창룡 검사는 아예 선서를 안 한다는 이유로 마이크마저 뺏어버리는. 그게 이제 오늘 국정조사 첫날부터 일어난 그 상황입니다. 박창룡 검사가 이제 저러고 있다가 일종의 뭐 위원장이 퇴장하라니까 퇴장을 해야죠. 퇴장하고 나서 국정조사장 밖에서 이 기자들을 만나서 울분을 토로합니다. 울분을 토로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제가 그 거대한 그 악을 수사했는데 그 악을 왜 이렇게 옹호하느냐? 이 그 악이 누굽니까? 거대한 악 이재명이죠. 이재명 이게 북한에 뇌물 준 큰 사건이죠. 이게 특가법상 제3자 뇌물죄이기 때문에 형량이 뭐 10년 이상 무기징역 이렇게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북한이라는 그 집단에 뇌물을 100억 이상을 준 거죠. 그러니까 거대한 악을
본인이 수사를 했는데 왜 지금 와서는 그 악을 이렇게 다 옹호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 그러면 박상용 검사는 왜 정인선서를 혼자 하지 않았을까? 다른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순순히 이 정권이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막 불리한,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유리한 이런 진술을 막 하는데 왜 정인선서를 하지 않았을까? 페이스북에 소명서를 공개합니다. 그 소명서를 제출하고 저기서 나갔습니다. 거기 보면은 헌법과 법률의 헌법하고 법률을 수호하는 것을 직업적인 책무로 삼는 검사는. 그런데 그 검사가 위헌이고 위법한 국정조사에서 선서를 하면은 그것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선서를 해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위헌인데 어떻게 그 선서를 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선서를 하고 정언을 하면은 내용을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사위는 저를 위정으로, 다수의 폭력으로, 특정 정당의 다수의 폭력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저를 위정으로 고발할 게 명확하다. 그렇게 하겠죠.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저거 위정이야. 고발을 하겠죠. 이게 이제 시나리오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좌파의 시나리오. 그걸 이제 박상용 검사가 깨뚫고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위정 혐의로 고발을 하고 위정 혐의를 수사를 한다면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 예상된다. 그래서 무고에 가까운 위정으로 고발해서 오로지 특검 수사를 만들어내려는 무도한 시도에 내가 조력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이 선서를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선서를 하고 정언을 하면은 무조건 이게 사실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정이라고 몰아붙인다. 그리고 그 위정을 수사해야 된다고 특검을 한다. 그리고 그 특검에서 특검 수사 결과라고 하면서 사건을 조작했다. 그리고 국회에서 위정을 했다. 그러므로 박상용은 사법 처리를 해야 되고 이재명은 공소 취소를 하는 그 수순이 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안 하는데, 그 선서를 안 하는데, 만약에 이 박상용 검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검에 의한 이재명의 공소 취소를 안 한다고 약속하면 지금 바로 선서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 지금 첫날부터 엄청난 기싸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국회에 출석한 정인은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본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법률에 따라서 선서를 거부를 했고, 선서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일어날 사항들, 뭐 위정이다 해서 특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위정이 확인됐으니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사건을 조작했으니 이재명을 공소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갈 게 뻔하기 때문에 내가 안 한 것이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이재명 공소 취소 안 한다고 약속을 해주면,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 쪽에서 약속을 해주면은 지금 바로 선서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첫날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이제 이런 장면들이 앞으로 몇 번 더 진행될 텐데, 이것이 이제 국민들이 지금부터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고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또 강백신 검사나 다른 엄희준 검사나 대장동 수사했던 검사들도 나오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재명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검사들이 사건을 조작했는지, 자, 그런 부분들을 또 국민들이 다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 정인선, 그러니까는 그런 시나리오, 좌파의 시나리오가 없었다면은, 그것을 간파하지 않았다면은, 그 박상용 검사가 간파하지 못했다면은
그 자리에서 서로 이제 공방을 하는 모습이 보였을 텐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팽팽한 기싸움이 있었고, 결국은 나중에 그 박상용 검사가 그 이야기를 하죠. 계속 대질을 하겠다. 뭐 자기에게 뭐 해유를 했다는 서민석 변호사하고 나하고 대질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럼 두 사람의 대질뿐이 아니고 이하영하고 대북송금을 한 이하영, 그 수사를 받았던 이하영하고 또 뭐 김성태 전 회장하고 또 그 이하영의 초기 변호사였던 설주환 변호사하고 다 불러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실이 가려지는데, 진실이 가려질 것을 두려워하니까 저런 식으로 엇박 지르고 마이크 안 주고 막 숨어주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오늘 첫날부터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상용 검사가 검찰 수뇌부에 대해서도 울분을 토로를 했습니다. 원래 오늘 본인의 국회 정인 요구서에 보면은 오늘 오전 10시라고 되어 있어서 시간에 맞춰서 국회에 출석을 했는데, 나중에 그 가서 보니까는 자기는 오후 출석이다,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갔다가 오후에 다시 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 국회에서 구자현 지휘부, 그러니까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 이재명이 임명한 사람이죠. 구자현 지휘부가 자기한테 알려주지 않았다. 검찰에는 이 박상용 검사는 오후 출석이라고 통보를 했는데, 국회에서 통보를 했는데 그것조차도 자기한테 알려주지 않고 자기에게는 뭐 10시부터 시작한다고 왔기 때문에, 자기 차례는 오후인데 10시부터 시작한다고 왔기 때문에 10시에 갔다가 돌아갔다가 다시 오는. 그러니까 검찰로부터 내가 방치당하고 있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그런 이제 토로까지 지금 했습니다. 검찰 내부의 문제까지. 그래서 오늘 첫날 팽팽한 기싸움이 있었고, 특히 이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은 그 악이다. 사실상 이재명은 겨냥한 거죠. 내가 그 악을 수사를 했는데 왜 그 악을 옹호를 하려고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이제 그런 기본적인 이 마인드를 가지고 또 앞으로 국정조사 청문회 같은 것이 진행이 되면은 이것이 이재명의 결과적으로 자살골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방선거에 핵심 미수로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날에 저렇게 팽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은 이 국정조사가 이재명 정권의 아주 완벽한 자살골이 될 수도 있다. 여러 개의 자살골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계속 제가 주의 깊게 면밀히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국민의힘 문제.